안녕하십니까. 한상선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98회 전산회계 2급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다운로드된 파일을 압축, 해제해 주시고요. 설치 안내 파일, 문제 파일 한글 열어주시고요. 수업용 파일에 오셔서 수업용 설치 실습 파일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후에 수업 번호는 여러분들 설치 파일에 나오죠. 그죠? 성함, 본인 성함으로 넣으시면 되고요. 그때 감독관 번호는 1187이다. 그죠? 1187을 입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A형 체크해 주시고요. 예, 1187. 문제지 받은 게 B형이면 B형으로 하시면 됩니다. 시험장에서는 그렇고요. 여기서는 A형, B형 중에 편하신 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연습이기 때문에 장은 닫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이 열렸고요. 문제 파일 열어주셔야 되겠죠. 파일에 실무 연습 하기도 하겠습니다. 장산문구에 사업자 등록증 수정하는 것부터 나오죠. 매번 1번 문제는 사업자 수정하는 쪽으로 나오고 있고요. 회사 등록 눌러서 계속 바꾸고 있었죠. 사업자 등록 번호 623 다르다 그죠? 623 14 01167 치고 일반가시사 맞고요. 사장님 성함은 김문기 맞고요. 그리고 사업장의 주소지 부산시 해운대구 달라요. 그죠? 다르죠. 주소지가 사업장 주소 우편번호는 없는데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고 위에 적혀 있죠. 그래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1238 106호 송정동 동일하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업태 도소매 신발이 아니죠. 문구 및 이렇게 잘못된 게 보인다. 그죠? 계엄 연월일은 3월 2012년 3월 15일 맞고요. 사업장 관할세무서 해운대 세무서장 맞습니다. 그래서 종목 틀렸고 주소 틀렸고 사업자 등록번호 틀린 세 가지가 틀린 걸로 나오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정기분 재무상태표이고요. 정기분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는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같아야죠. 그래서 대차 차익이 생기지 않도록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차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보면 지금 차이가 나죠, 그죠? 이게 같아야 돼요. 하나씩 입력된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차변 먼저 해요. 자, 차변 먼저 보겠습니다. 현금 3,000, 방자예금 1,500, 보통예금이 차이가 나네요, 그죠? 보통 1,000만. 외상매출금 2,500 맞고요. 대손충당금 30만원 맞죠. 바드론 800 맞고 대손충당 8만원 맞습니다. 단기대금 1,000만원, 미수금 400만원, 선급금 300만원, 상품 1,600만원, 건물 3,500,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죠. 바로 밑에 있어야 되는데 제일 아래쪽에 감가,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 얼마입니까? 150. 그죠? 그리고 차량 운반고 700, 감가상각 250, 비품 700, 비품의 감가상각 누계액 70까지 해서 164,920,000 금액과 같아짐을 확인할 수가 있겠다. 그죠? 이렇게 맞습니다. 그죠? 자, 부채 쪽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보죠. 외상매입금 2,000 맞고요. 지급보험 1,100 안 맞아요. 그죠? 지급보험 1,100
미지급금 800, 단기차입금 2200, 장기차입금 3000, 자본금 1390만원. 어떻게 됩니까? 같아졌죠? 네? 같게. 재무상태표는 항상 같게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잘 하셨고요. 거래처별 초기율 메뉴. 거래처별 초기율은 여기 있죠? 단기대여금부터 하죠. 단기대여금 석동 150, 충남 500. 김영상사가 아니고 남서상사다, 그죠? F5번 내지는 여기 삭제 버튼 편한 거 쓰시면 되십니다. 삭제 쓰시거나 F5번 누르시거나 해서 삭제. 그리고 다시 거래처를 입력할 땐 F2 남서 상사 350이 되도록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게요. 단기차입금. 단기차입금. 영광 100만 원이고 1000만 원이요. 하나 200, 기업은행 1000. 차익 없습니다. 조정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2번 신규 거래처인 시티공업 주식회사와 조일억 전공 주식회사를 거래처 메뉴에 등록합니다. 회사 2개를 등록합니다. 우편번호 다 생략하고 직접 입력을 해달라고 하네요. 거래처 등록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거래처 등록 누르시고 자, 일반 회사는요, 예, 그냥 일반 거래처에서 제일 아래쪽에 3100번 3100번 회사 이름은 시티공업 주식회사. 그리고 동시로 하겠습니다. 예. 매출 매입의 의미 그 설명이 없으면 그냥 3번의 동시. 합자번호 126-81-50039. 대표자 성명은 이보람. 업태, 도매, 종목, 금속, 광물. 소재지는 우편번호 없이 직접 경기도 구리시 체육관로 14 가로 안에 교문동 이런 식으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입력이 다 됐죠? 상세 입력은 생략합니다. 맨 아래쪽에서 하나 더 4210 조일억 종공 주식회사 역시 동시 13986 00120 안진홍 업태 제조 금속 가구 오타나면 안 돼요. 경기도 시흥시 마산로 104 도남동. 자, 이런 형태로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표 입력하러 가고 거래처 등록은 닫고요. 일반 전표 입력 고요. 7월 2일에 날짜입니다. 0702. 제가 또 중요하고 좀 어려운 문제가 나왔는데요. 전기의 대손 처리 관련된 예제 문제를 같이 풀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대손 처리했던 핑크 상사의 외상 매출금 10만 원이 강제이금 입금이 돼요. 그러면 3번 차변에 강제이금으로 10만 원이 입금이 됩니다. 이때 대변에 왜 들어왔느냐에 대한 의미를 적어 주셔야 되잖아요. 전기에 대손 처리한 것은 대손 충당금을 꼭 써주셔야 되고 외상 매출금 받으러 따로따로 관리가 되니까 외상 매출금에서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죠.
10만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좌예금에 입금이 됐으나 전기에 대손 처리한 것은 대손 충당금을 써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7월 24일 날짜 정정하시고요. 당점은 보유하고 있던 자동차를 매각합니다. 차를 팔죠. 그러면 대변에 4번 대변에 자동차가 나갑니다. 때는 항상 취득금액이 나가죠. 700만 원의 취득금액이 나갑니다. 자동차가 매각이 돼서 없어지면 지금까지 떨어뜨린 감가상각 누계 자동차 거로 선택하셔야 됩니다. 꼭 자동차 거로 감가상각 누계액이 함께 차변으로 상계가 된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때 지금까지 누적된 감가액은 150만 원이 됐다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차변에 매각액을 일주일 뒤에 봤는데 그 금액은 500입니다. 자동차 팔고 추후에 대금 받으면 외상매출금 안 되시고요. 미수금 처리하셔야 되겠죠. 그때 거래처는 금성중고 자동차. 근데 얼마 받았냐면 500. 대변에 50만 원이 비어요. 대변에 더 많이 받아요, 지금. 차를 팔고 더 많이 받아요. 450 받아야 되는데 500 받는 거예요. 50만 원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생기는 거예요. 50만 원 더 받아서 이익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분개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되겠고, 자산을 매각할 때에는 대변에 항상 자산 취득 가액이 나가야 되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으면 감가상각 누적된 금액만큼은 같이 상계를 통해서 꼭 지금처럼 없애주셔야 되고요. 이후에 대금을 받았을 때 많이 받았느냐 적게 받았느냐에 따라서 유형자산 처분 이익과 유형자산 처분 손실 중에 맞춰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7월 25일 기업 운영 자금 확보를 위해서 1,000만 원을 한국은행으로부터 2년 후 상한 조건으로 차입 보통예금을 입금받습니다. 3번에 보통예금 1,000만 원 대변에 왜 받았습니까? 대출을 받았죠. 차입했죠. 빌려왔죠. 근데 상한이 2년입니다. 1년이 넘어요. 그러면 장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 거래처는 한국은행 한국은행에서 1,000만 원을 빌리고 1년이 넘어가는 2년 뒤에 상환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8월 5일이고요. 급여를 예, 보통예금에서 이체한다. 네요. 8월 5일 급여 800번 대 급여 쓰셔야 됩니다. 급여 거래처도 나올 수 있어요. 나오나 봐요, 김진희 씨. 비용이라 꼭 입력하지 않으셔도 돼요. 항상 비용은 총액으로 적어 주시고요. 대변에 차감되는 금액은 수금하기로 예수. 얼마가 차감됩니까? 공제할게요. 25만 2천 원. 그죠? 그리고 대변에 나머지 금액은 보통예금 154만 8천 원. 금액 보시고 공제할게 예, 입력해 주시고 나머지 금액 자동으로 뜨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급여 문제였고요. 사업장 이전을 위해서 새롭게 세진 상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금 100만 원, 예, 잔금은 900만 원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계약금을 지급한 것만 분개하셔야 됩니다. 계약금 100만 원은 며칠 날짜로 분개되냐면요. 계약 당일인 계약일이 여기네요. 8월 28일. 그죠? 8월 28일로
부채되고 잔금은 9월 11일 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날짜가 여기 잔금이 되는 거고요. 계약금은 계약 당일인데 계약일이 이날이에요. 8월 28일이 돼야 되겠죠. 대진상산 8월 28일. 그죠? 28일. 차변의 선급금 대진상사죠. 100만원. 대변의 보통예금 100만원. 네, 보통예금에서 계약금을 이제 지급한 걸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약금이 지급이 되면 선급금 계정 쓰시면 됩니다. 6번입니다. 9월 8일. 회식이겠네요, 직원들. 차변에 복리후생비. 회식비는 복리후생비. 은하수 식당인데, 어느 식당이 있네요, 그죠? 예, 있어요. 금액은 총 11만원. 11만원. 그리고 대변에 카드 결제는 미지급. 국민카드 11만원이 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12일) 영업부 사원 최영업으로부터 출장 시 지급받은 20만원 이미 가지급금 회계 처리하였고, 예, 거래집력 생략하셔도 되고, 출장 사용 내역을 보고받고 차익은 현금 지급하다. 21만원을 쓴 걸로 보여집니다. 그죠? 차변에 여비교통비 21만원. 이때 대변에 가지급금 거래 심령하지 않아도 된다죠. 예, 안 하겠습니다. 20만원. 그리고 대변에 만원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하면 되겠죠. 출장비에 대한 내역을 정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당사 상품을 구매한 고객에 한진킥 서비스의 상품 킥을 보냈다. 그래서 운송비용을 현금 지급하고 용서를 받았는데요. 25,000원입니다. 한진킥 서비스 25,000원. 이거는 판매를 했기 때문에 뭐가 가능하세요? 운반비가 가능하시죠. 11월 16일 출금전표 운반 800건대 운반비. 거래처 한진 눌러보죠. 뜨는가? 예, 나오네요. 한진킥 서비스. 나오면 입력하고요. 안 뜨면 입력 안 하셔도 됩니다. 금액은 25만원. 보여주시죠? 25,000원. 25만원이 아니고 25,000원. 현금으로 나갔기 때문에 출금으로 25,000원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류 수정 문제 해보겠습니다. 9월 20일. 해당 날짜로 가보세요. 선수금 현금돼 있는데요. 50만원을 받았는데 계약금으로 실제로는 재송문구의 외상 매출금이 수표해서 된 거다. 아니, 선수금이 아니란 얘기죠. 외상 매출금이란 얘기죠. 계정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죠? 외상 매출금을 받은 거다. 그런 말이고요. 본사 건물 엘리베이터 설치 대금을 현금 지급하면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야 되는데 수익적으로 했대요. 11월 20일 가보죠. 네, 여기 수선비가 아니라 수익적 지출이면 수선비, 자본적 지출이면 자산 계정 써야 되는데 어디에 대금이 3천만 원 입금이 됐냐면 건물에다가 엘리베이터 설치한다고 들어온 거죠. 건물 하시면 건물 수선비를 건물로 바꿀 수 있느냐를 보겠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하셨고요. 자, 결산 네 문제. 여기는 제가 볼 적엔 수동이죠. 예, 이자 관련된 건 제가 잔고보다 많아요. 이것도 수동이죠, 그죠? 예, 현금과 부족에 관련된 내용인 것 같고요. 외상 매출금 받으름 1%,
자동이죠. 기말 재고액 자동이죠. 자동 2개, 수동 2개네요. 수동 먼저 해보죠. 자, 결산에 이 먼저 준 거, 먼저 받은 거, 못 준 건 못 받은 거 네 가지 기억 꼭 하셔야 되고요. 못 외우면 결산 문제 못 풀죠. 장기 차입금이라는 건 1년 이상 이후에 대금을 갚기라고 빌려온 장기 차입금. 12월분 이자가 12만 원입니다. 근데 이게 내년 1월 2일 날 지급 예정이라 오늘 12월 30일 날 지급 못 하죠. 그래서 못 준 겁니다. 못 준 거. 언제 줄 거예요? 내년 1월 2일 날 줄게요. 그죠? 그래서 차변에는 차입금을 못 준 게 아니라 뭘 못 줬어요? 이자를. 이자 비용. 차변에 이자 비용. 대변에 지급 비용. 12만 원. 12월 31일 날 5번 결차에 이자 비용. 이자 비용. 비용이라 거래소 꼭 안 써도 됩니다. 12만 원. 6번에는 미지급 비용. 어디에 못 줬어요? 거래처. 우리은행 넣어 주셔야 됩니다. 은행이 없나 봅니다. 우리은행이 없네요. 네. 없으면 못 넣는 거죠. 그죠? 등록하라면 거래처 명 생략으로 적혀 있군요. 그래서 안 넣어도 됩니다. 이렇게 공개만 하시면은 처리를 해주겠다. 되죠? 이번 결산일 현재 실제 가액이 장부보다 5만원 많음을 발견했는데 알 수가 없다. 자, 이 문제는요. 현금 과부족을 정리하는 문제가 되는데 결산일에 발견 시 현금 과부족 발견 시는 사용을 하지 말 것. 그죠? 어떻게 해요? 바로 그냥 현금 내보내고 바로 잡이익 잡손실 해야 돼요. 그리고 장부가 현금에 맞추는 방법, 방식이 되겠죠. 그러면 실제가 장부보다 많다. 실제 금액이 5만 원이 더 많아요. 장부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차변에 현금하고 5만 원 넣어줘야지 장부에서 금액이 늘어나서 같아져요. 그죠? 대변에는 잡이익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되고요. 차변에 현금 입금 존폐하셔도 됩니다. 5만원 6번에 잡이익 5만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다. 그죠? 자, 수동 문제 2개 해봤고요. 자동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청담금 설정할 때는 어디로 가죠? 학계잔액으로 가야 되죠. 학계잔액 시산표. 날짜는 물론 12월 달이 되겠죠. 12월. 자, 외상물증 잔액 79850,000 됐습니다. 79850,000 곱하기 1% 이렇게 하죠. 798500 그리고 받으러 3,390만 이렇게 금액이 되겠죠. 자, 뺄 금액이 있는가 보면 외상매출금의 대손증당금 40 받으러면 8만원 있네요. 그러면 여기는 40 여기는 마이너스 8만원 8만원 그죠? 여기는 398,500 여기는 33만 9천이니까 25만 9천 그죠? 요 금액을 자동 결산 입력하면 되죠. 그러면 결산 자료 입력 1월부터 12월 그죠? 여기서 외상 매출 금액은 398,500원 받으러은 259000 정확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상 매출금 넣고 추가 좀 이따 같이 할게요. 4번하고 함께. 4번은 기말 재고액이 400입니다. 그죠? 제일 위에 기말 재고액 여기다 400 입력하면 되죠. 400.
그리고 전표 추가. 이해하시고요. ESC로 빠져나오신 다음에 전표에서 조회 눌러보시면 자동 결산에 대한 붕괴가 들어와 있고요. 합계전액에서 조회 눌러보시면 외상매출금 넘어가네요. 이 금액의 1%, 3,390의 1%가 정확하게 잘 작업이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회 문제. 5월 30일 현재 매입처 코스모스의 외상매입금 잔액은 얼마인가요? 거래처명이 나오면 거래처 원장으로 가시면 됩니다. 제일 위에 거래처 원장. 거래처 원장 눌러주시고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계정 과목은 FE 외상 매입금 밑에 그냥 엔터 치세요. 그러면 물론 코스모스를 검색하셔도 되는데 몇 개 없어서 확인됩니다. 이렇게 잔액 185만원 종이에 적어주시고요. 두 번째 문제. 6월 말 현재 상품 매출액은 정기와 비교해서 얼마나 증가했는가? 합계전액으로 갈게요. 6월 말까지 합계 금액을 보면 되죠. 상품 매출의 합계 금액. 합계전액에서 보시면 확인하실 것 같고요. 합계전액은 6월이라고 누르면 근데 전기랑 비교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만 보면은 전기분하고 비교하기가 좀 어렵겠다. 그죠? 전기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증가했는가. 제가 볼 적엔 전기랑 같이 보시려면 합계잔액보다 재무상태표가 더 나으실 것 같아요. 재무상태표는 전기랑 볼 수 있거든요. 재무상태표는 또 자산부채 자본 같이 나오죠. 자, 이 재무상태표가 안 되겠네요. 그죠? 왜냐면 상품 매출액은 수익이거든요. 손익계산서에 보이겠네요. 손익계산서로 가. 그래야 전기랑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무상태표는 자산부채 자본, 손익계산서는 비용 수익, 뭐 이쪽이죠, 그죠? 손익계산서에 6월로 가보죠. 6월. 그러면 매출액 나오잖아요. 상품 매출. 그죠? 상품 매출 나오고 단기 금액, 정기 금액. 계산이 쉽죠. 그러면 1억 8,600에서 3천을 빼면 1억 5,606만 원. 이렇게 금액을 비교해서 1억 5,606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손익계산서에서 비교하면서 확인해 봤고요. 자, 4월 말 외상매출금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와 상호금액. 요것도 거래처 원장 가야 됩니다. 거래처 나왔으니까 그죠? 이번엔 거래처 원장이 두 개의 문제인 것 같고요. 4월 말이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FE 외상매출금 밑에 그냥 엔터를 치시면 첫 번째 거래처부터 맨 마지막 거래처까지의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는 1005번 해왕성 상사죠. 1005번에 1350만원. 이렇게 상호화 금액이니까 해왕성 상사 1350만원 이렇게 써야 된다. 코드를 쓰라고 안 했죠? 해왕성 상사 1350만원으로 쓰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자, 요번 해도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완주를 해봤고요.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시면 충분히 잘 할 수 있는데 다만 중간에 이제 붕괴 문제가 잘 할 수 있도록 연습을 좀 많이 하시고 붕괴가 잘 맞으면 합격 확률은 확실히 높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인 연습, 그러니까 한번 풀어보셔서 틀린 문제는 다음번 시험에 나왔을 때 또 틀릴 확률이 많이 높아요. 그렇게 또 틀리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풀어보시고 다음번에 틀리지 않아야지 하고 외워주시고 그리고 다음번에 유사하거나 동일 문제가 나왔을 때는
절대 틀리지 않도록만 연습하신다면 제가 볼 적에는 전산회계 2급은 아주 손쉽게 합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렇게 참고를 좀 해주시고 반복적인 연습을 예, 저하고 함께 지금 이렇게 영상을 들었지만 이후에 예, 급수별로 기출 문제를 다운받아서 이렇게 반복적 연습을 해주시고 기출 문제 많이 풀어 보신 분들이 예, 실제 자격시험에서 합격을 잘하시고 합격률이 높아요. 근데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보지 않고 예, 만약에 가신다면 합격률이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반복적 연습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실기라면서 이론 관련된 문제가 15개 지금 나오고 있고 또 변형이 되면 문제 수가 10개로 줄어들기도 하는데요. 뭐 시험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 상황에 그때그때 시험에 대처하시면서 최신 유형들을 충분히 많이 풀어보시고 학습하신다면 예, 얼마든지 해가실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신감 가지셔도 될 것 같고요. 이번 전산회계 2급 예, 학습과정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